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잉, 디즈니, 구글, JP모건, 그 다음 리본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마이크론 며칠 전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앞으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디램이 이제 오버 서플라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가격이 다시 높아지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즉 내년 상반기까지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도 있었고, 실제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등하기까지는 그래도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팔았습니다. 엔비디아, 퀄컴, roku, 스타벅스, SPHD, 스퀘어, T, and 테슬라 이렇게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이죠. 금요일날 보면은 개인이 0.86%로 좀 올랐습니다. 테슬라 덕분에. 그래서 total change 보면 14.09%입니다. 14.09%로 제 1년의 목표는 10%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다행히도 테슬라가 많이 잘해준 덕분에, 그리고 엔비디아도 많이 잘해준 덕분에 좀 빨리 제 개인적인 목표를 이제 달성할 수 있었고요. 근데 물론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14%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엔비디아라는 종목에 대해서 볼까 해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 코퍼레이션을 보면요, 1년 동안 약 196.29%가 오른 훌륭한 종목입니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엔비디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포트폴리오를 봐야겠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실제로 이걸 보시면은 이 엔비디아가 4차 산업혁명과 굉장히 밀접한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인볼브가 될 수 없었죠.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이 주식을 삼으로써 인볼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인볼브를 할 수 있느냐? 보시면은 인공지능과 딥러닝, 가속 컴퓨팅, 데이터 센터, 즉 클라우드를 말하는 것이겠죠. 디자인 시각화, 인텔리전트 머신, 자율주행 자동차, GeForce 게이밍, Shield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좀 화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벤츠, 머시디스 쪽에서도 엔비디아와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고요. 이제 점점 테슬라 대 엔비디아 구도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 쪽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엔비디아의 가치 또한 계속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보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볼 부분은요, revenue, gross profit, 그리고 revenue growth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실제로 매출액이 얼마나 기록됐는지,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매출액의 증가율을 보면서 이 기업의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참고로 여기 팁이라 적혀있죠. 팁 같은 경우는 이 gross profit을 보시는 겁니다. gross profit 같은 경우는 적혀있듯이 the difference between revenues and cost is gross profit. Ideally, gross profit rises over time. 즉, revenue, 매출과 그 비용을 빼면 말이죠. 그게 gross profit이 되는데 이 gross profit이 상승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revenue를 보시겠습니다. revenue를 보시면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분기 때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2.21 빌리언 달러, 2.22 빌리언, 2.58 빌리언 달러, 3.01 빌리언, 3.10 빌리언, 3.08 빌리언 달러, 그리고 3.87 빌리언 달러로 꽤 높은 성적을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gross profit을 보겠습니다. 이 gross profit이 매출 총이익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매출 총이익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gross profit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제 돈이 쌓인다. 회사에서는 돈을 계속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돈으로 인베스트먼트라던가 아니면은 비즈가 없던가 하겠죠. 보시면은 여기서도
2019년 1분기 때 보시면요. 1.30 빌리언 달러, 1.54, 1.92, 2.02, 2.00, 그리고 2.27 빌리언 달러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gross profit도 안정성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revenue growth의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revenue growth. 이거 같은 경우는 year over year로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6월 30일은 2019년 6월 30일에 2019년 동분기 2분기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냐를 보시면 말이죠. 49.90%를 달성했네요. 굉장히 많이 달성했죠. 굉장히 높은 매출액의 성장률입니다. 2010년 3월 달을 보시면은 38.74%입니다. 작년 동분기와 비교했을 때 38.74%를 기록했고요. 2019년 12월 31일은 작년 동분기랑 비교했을 때 40.82%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말이죠. 그의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revenue growth가 마이너스를 이제 기록을 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2020년에 굉장히 높은 revenue growth를 기록을 했다는 점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점 말이죠. 그 다음 이제 revenue growth, 그 다음 성적이 발표됐을 때, 그 다음 실적이 발표될 때 또한 굉장히 높은 revenue growth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왜냐면은 실제로 3분기 때, 즉 3분기가 언제죠? 2019년 9월 30일 날 3분기 때도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revenue growth가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3분기 때는 어떨 것이냐? 당연히 성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까지 굉장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미래의 성장성이 어떨지는 여기로 와서 봐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현재 그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이제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현재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았으니까,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미래에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측정해놨는지 간단하게 봐보시겠습니다. 컴퍼니 엔비디아. 그래서 earning growth, 그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승성에 대해서 보자면, 상승률에 대해서 보자면요. 컴퍼니 같은 경우는 22.8%네요. 하지만 인더스트리, 동종업계랑 비교했을 때 25.1%입니다. 마켓이랑 비교하면 23.8%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켓, 그냥 전체적인 미국 시장이랑 그다음 동종업계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조금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네요. 그치만 여기 보시면 revenue growth, 즉 매출액의 성장률을 보시면 말이죠. 엔비디아가 14.5%로 인더스트리와 마켓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주가가 중요하겠죠. 저희들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는 EPS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PS가 바로 earning per share라는 건데요. EPS가 상승하면 주가도 그에 맞춰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1분기는 4.591달러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April 2분기는 5.43달러로 상승했죠. 그리고 July 같은 경우는 이제 5.53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5.946달러, 8.071달러, 10.104달러. 이 EPS가 실제로 뭐냐면 하나의 주식이 벌어다주는 그런 수익을 말합니다. 이게 10.104달러, 즉 2023년에 애널리스트들이 10.104달러로 EPS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현재에 비해서 2배나 오르니까 주식도 2배나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적어도 앞으로의 전망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 즉 현재 기업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성장성 또한 보았습니다. 물론 포트폴리오도 아까 이전에 보았고요. 그렇다면 지금 과연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부채가 얼마나 있는가? 기업의 건전성을 보는 것이 바로 부채겠죠? 이것을 보고 저희가 투자해도 되는지, 투자하기에 안전한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asset distribution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돈이 전체적으로 어디에 깔려있는지, 기업의 자본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보시면 말이죠. current investment를 보시면 7.72 빌리언 달러로 기업의 자본의 31%가 이제 지금 현재 R&D에 투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R&D에 이 정도로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를 보면요. 3.27 빌리언 달러로 현재 13.2%나 되는 캐시를 이렇게 유동성 자금으로서 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7.72 빌리언 달러와 3.27 빌리언 달러를 합치면은 약 이제 11 빌리언 달러가 되는데요. 이게 바로 급하게 쓸 수 있는 캐시로 변환할 수 있어가지고 총 캐시, 즉 총 유동성 자금을 보시면요. 11 빌리언 달러로 굉장히 높은 캐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liability distribution, 즉 얼마나 많은 부채가 있는지 또한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non-current debt, deferred revenue, payable, tax liability, current debt 이렇게 다 있죠. deferred revenue 없고요. 0%고요. payable 10.55%로 조금 있네요. tax liability 세금에 대한 부채 또한 없습니다. current debt 또한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non-current debt는 89.45%로 7.57 빌리언 달러를 갖고 있네요. current debt라는 건 말이죠. short-term debt라는 뜻입니다. 즉, 짧은 기간 내에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입니다. 이 짧은 기간 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 있으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미리 그걸 준비해놔야 되겠죠. non-current debt를 보시면 7.57 빌리언 달러로 이거 같은 경우는 장기간 동안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게 바로 뭐 본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long-term loan, 은행에서 이제 빌리는 대출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미리 준비해둘 필요는 없는 것이죠. 페이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내야 되는 돈인데 893.00 밀리언 달러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비중이 적으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cash and cash equivalent 더하기 current investment를 하시면 11 빌리언 달러고 11 빌리언 달러에서 이제 non-current debt 즉 7.57 빌리언 달러를 뺀다고 하여도 여전히 3.5 빌리언 달러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건전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은 높다. 그렇게 리스크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non-current debt 7.57 빌리언 달러 보시면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채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엔비디아만 봤지만 이 동종업계에서의 회사들을 보고 엔비디아의 캐시나 뎁트나 아니면 P 레이쇼나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캐시 부분이 3.27 빌리언 달러였죠. 그리고 뎁트 보시면 7.57 빌리언 달러로 뎁트가 더 크니까 마치 회사의 건전성에 있어서 좀 더 안 좋은 것처럼 여기서는 보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베스트먼트 더하기 캐시를 하면은 11 빌리언 달러 정도로 충분히 여기 갖고 있는 뎁트를 정산하고는 남는 가격입니다. 급히 정산해야 한다면 당연히 인베스트먼트 쪽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 여기 캐시랑 더해가지고 뎁트를 청산하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뎁트는 아까 구체적으로 보셨다시피 short-term debt가 아니라 long-term debt입니다. non-current liability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빨리 갚을 필요가 없고 길게 조금씩 상환하면 되는 그런 빚이라 가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할 것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고 이제 다른 회사들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AMD, 인텔 이렇게 유명한 회사들이 있죠. P를 보시면 P 레이쇼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돼 있고 낮으면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73.74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4.97, 퀄컴은 36.67, AMD는 94.53, 인텔은 10.49. 여기 인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안 좋은 뉴스를 보여줬죠. 10.49. 그래서 P 레이쇼도 그만큼 이제 떨어졌죠. 어떻게 보면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 P 레이쇼에 따라서 저평가됐냐, 고평가됐냐 이 부분은 따지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계속 성장을 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뎁트를 보시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7.57 빌리언 달러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뎁트가 71.00 빌리언 달러가 있네요. 퀄컴은 15.93 빌리언 달러고요. AMD는 그에 비해서 적습니다. 894.00 밀리언 달러. 인텔은 38.35 빌리언 달러. 이걸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에 갖고 있는 부채가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적은 뎁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뎁트는 이제 적은 부분이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확실히 적죠.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도 적고 퀄컴에 비해서도 적습니다. 뎁트가.
AMD에 비해서는 이 AMD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인데 그래도 다른 회사들 인텔 코퍼레이션이랑 비교해도 적은 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뎁트 부분에서는 다른 동종업계랑 비교했을 때는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PS를 보겠습니다. EPS를 보면 1.01달러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제법 높은 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48 EPS죠. 퀄컴은 0.75 EPS, AMD는 0.13 EPS, 인텔은 1.20 EPS로 엔비디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EPS를 이제 벌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말이죠. 그래도 엔비디아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종업계랑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계속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주가가 오를 때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돈을 넣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엔비디아 쪽에서 좀 조정을 줬다, 좀 빠졌다 싶으면 저는 살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포트폴리오, 인컴 스테이트먼트, 미래 성장성, debt, 밸런스 시트, 마지막으로 다른 동종업계들과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고요. 앞으로 다른 이제 기업 분석 영상과 함께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